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4단원 수송기술과 에너지 실전 문제 풀어볼 시간이에요. 앞서서 선생님이랑 요점 정리 개념이에 한번 해보셨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실제 문제를 잘 풀어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연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간단해요. 우리 친구들. 수송기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수송기술이 친환경적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친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화석연료들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차 미래의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그 수송기술의 사용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함께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수송기술 시스템 중 투입에 해당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수송기술 시스템은요.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되먹임, 피드백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고요. 이 중에서 투입은 수송기술을 위한 어떤 자원을 준비하고 배치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 예, 3번이에요. 3번은 과정에 해당하는 단계고요. 1, 2, 4, 5번은 다 투입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송수단은 동력원으로 엔진과 전동기를 함께 사용한다. 두 개 함께 사용하네요. 이것만 딱 봐도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달리는 과정에 따라서 엔진과 전동기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역시 두 가지 에너지원, 동력원을 함께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영어 단어까지 적어주면서 설명해줬잖아요. 그죠? 정답은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겠어요.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에만 쓰이는 용어는 아니라고 했어요. 뭐 어디든 사용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영어 단어예요. 그럼 두 가지 이상이 합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4번.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아까 선생님 두 개만 얘기했거든요. 개념이의 시간에는. 여기 네 개의 힘이 나왔어요. 비행기를 위로 뜨게 하는 힘 아까 뭐였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계시죠? 양력이었어요. 비행기를 앞으로 내보내는 힘 뭐예요? 추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디귿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죠? 지구가 비행기를 끌어당기는 힘. 비행기뿐 아니라 지구가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죠. 무엇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어요. 양력, 추력, 중력. 리을 보니까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힘 뭐예요? 항력이에요. 중력, 항력. 선생님이 아까 중력, 항력 얘기는 안 했잖아요. 비행기는 양력을 이용해서 뜨고 추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양력에 반대되는 힘이 중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추력에 반대되는 힘이 항력이거든요. 이 네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양력이 더 커질 때 뜨는 거고 추력이 더 커질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계시고 그 중에서 양력과 추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5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이브리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은 완전 전기 자동차가 지금 대중화되지는 않았고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느 정도 대중화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하이브리드에 관한 부분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옳은 것은 정답 엔진과 전동기를 조합하여 동력을 얻는다. 역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다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육상수송수단은 자기력을 이용하여 공중에 부상하고 여기 키포인트가 되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 자기력을 이용해서 좀 떠있기 때문에 마찰, 소음, 진동 같은 것이 적겠죠. 자기, 부상. 바로 문제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부상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그선 선생님이랑 아까 배워봤죠? 물 위에 배가 살짝 떠 있는 거예요. 비행기처럼 아주 얕게 떠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배였어요. 옳은 것은 정답 5번이 되겠어요. 위그선의 몸체와 수면 사이 양력이 발생하면서 공중에 살짝 떠서 이동하게 되는 힘이에요. 선생님이 양력이라는 얘기는 아까 안 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이제 비행기 위로 뜨게 하는 힘이 양력이었잖아요. 위그선도 같은 힘으로 그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무인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무인항공기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무인항공기를 날릴 수 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고 허가된 장소에서 무인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친구들 주의해 주세요. 자, 9번 수송수단 사고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 사고는 많지 않다가 아니라 아주 많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 인적 요인, 환경 요인, 뭐 기술 요인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손된 도로는 환경적인 미비가 불러온 사고가 될 것이고요. 음주운전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 거니까 인적 요인에 해당할 거예요. 브레이크 파열 같은 경우는 어떤 장치적, 기술적 결함이 되겠죠. 5번 보면은 사고 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선생님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하는 거 중요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답 몇 번일까요? 예, 2번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 1번 이 두 개 모두 신에너지에 해당해요. 이것도 신에너지고 이것도 신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2번 연료전지 신에너지에 해당하고 태양광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이 두 가지 모두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되고요. 4번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5번 두 개 다 신에너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종류가 되게 많았잖아요.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연 있는 그대로에서 온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주로 재생에너지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예, 2번이에요.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자동차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석유를 사용하던 그런 자동차에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전기 자동차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전기 혹은 수소 자동차, 이 수소 자동차도 중요한 핫 이슈거든요. 사실은 얘도 이미 개발에 성공은 했어요. 근데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가 이런 안전성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수소를 싣고 다니면 얘가 수소는 일단 폭탄도 만들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앞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명칭은 연료래요. 연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연료와 산화제를 반응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죠. 뭐 여러 자동차, 비행기 등의 에너지 활용된다. 중요 키포인트 단어가 나왔어요. 연료 정답 뭐예요? 예, 연료 전지가 되겠습니다. 빠른 바닷물의 흐름. 바닷물의 흐름이니까 해양 에너지인데 해양 에너지 종류가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밀물, 썰물 이런 게 아니라 바닷물 자체가 이동하는 그 흐름의 힘을 이용하는 발전 방법, 조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의 일반적 특징을 모두 고르면 정답 몇 번일까요? 너무 쉬웠나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친환경적이다. 당연히 맞겠죠. 자원의 양이 한정되었다. 이거는 화석연료, 석탄석유, 가스에 해당하는 얘기였어요. 온실가스 배출 위험이 크다. 이것도 역시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얘기였고요. 연구와 개발에 의해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신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친말이었잖아요. 신생에너지는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 재생은 자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해서 우리가 얻어낸 그런 에너지였어요.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발전소는 무엇인가? 조수간만의 차이, 밀물과 썰물 나왔어요. 밀물과 썰물 뭐였어요? 정답은 조력발전소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조류발전 문제 냈었잖아요. 조류와 조력, 우리 친구들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로 자주 등장하기가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태양열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친구들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날씨가 흐리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니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이거는 태양열이 아니고 뭐예요? 태양 뭐였어요? 친구들 이거 중요해요. 구분하는 거. 태양광.
태양광 발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아서 강한 열을 만들어낸다. 일단 우리 이거 뭐였어요? 지별장치였죠? 지별판으로 열을 많이 모아서 그 열로 물을 끓이고 발생한 증기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것. 이게 태양열 발전이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쓰는 것만 이야기했고 태양열 발전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태양열로 온수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물을 끓여서 또 전기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전지에다가 태양빛을 쏘줘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발생하는 건 태양광 발전이었어요. 태양열과 태양광이 서로 다른 에너지이고 다르게 사용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번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건 생물체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동물, 식물.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5번 폐가구 쓰레기 재활용하는 건 뭐였어요? 폐기물 에너지죠. 폐기물 에너지. 이건 폐기물 에너지고 나머지는 바이오 에너지. 자, 재생에너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에요. 에너지 양이 매우 풍부하다. 왜냐하면은 태양 그리고 바람, 그다음에 물 이런 자연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양이 무궁무진하게 풍부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큰 특징이었어요. 이와 반대로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는 에너지 양이 곧 제한되어서 곧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게 화석연료의 큰 특징에 해당되었었죠. 자, 이제 서술형 문제예요.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위해 보완돼야 될 문제들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대중화라는 게 포인트예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쓰기 편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어떤 시설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그 자동화, 대중화를 위해서는요, 빠른 충전 시스템과 작고 가벼운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동차 충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실제 전기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선생님이 종종 봐요. 이런 부분, 시설적인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가 너무 커서 무거우면 실제로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져서 보급되기가 어렵겠죠. 성능도 좋고 작고 가벼운 대용량 이런 배터리 개발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다음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서술하시오. 지열 에너지잖아요. 재생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열이라고 하는 건 땅의 열이잖아요. 우리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점점 뜨거워지죠. 땅속 깊은 곳에 가면 마그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까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태양광 같이 태양 전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연료 전지가 아닌 다음에는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회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회전력을 만들어낼까요? 깊은 지하의 열로 뭘 끓여요? 물을 끓여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증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깊은 지하의 열, 지열로, 중요 포인트는 지열로 물을 끓여서 뭘 만들어요? 증기 생산. 그래서 발전기를 가동. 여기 터빈을 회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전기를 생산한다. 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수송기술과 에너지라는 그 주제로 선생님이랑 개념 이해도 해보고 실전 문제도 풀어봤어요. 선생님이 오늘 이제 중요 포인트들 잘 집어줬으니까요.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잘 정리하시고 힘내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